밝음이 방송에 대구분들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승수,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1997년 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광역시 동구 유라동의 한 가정집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어린 아들과 집을 지키고 있던 주부 김분순 씨가 31살이었고요. 아들은 4살이었어요. 예리한 흉기에 난자당한 채 발견돼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요, 김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요. 김 씨의 어린 아들도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목이 찔려 중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현금 7만 원이 없어졌어요. 꼴랑 7만 원이요. 집안 곳곳을 뒤진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전형적인 강도살인이라고 추정을 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진은 많이 없어요. 이 범인 얼굴과 그때 당시에 났던 기사, 신문기사,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대구에 살고 있는데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어찌된 일이냐. 이 사람이 이제 강도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 사람이 범인인데, 그 당시에 범인이 남긴 거라고는요, 평균 남자 발 사이즈. 뭐 유달리 작지도 않았고요, 크지도 않았고요. 그냥 평균적인 남자 발 사이즈 한 65쯤 될까요? 60, 65? 그럼 평균 남성 사이즈의 발자국뿐이었어요. 그리고 목격자도 없었고요. 그래서 수사는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1997년 10일 후 2월 20일 밤 11시 50분경 신암동, 신암 5동에 있는 한 분식집에서 20대 초반 청년이 들어왔어요. 분식집에 이제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 한밤중에. 그 청년은, 이 청년이겠죠? 그 청년은 무척 흥분해 있었고요. 식당을 지키고 있던 여고생 이지혜 씨 18살이었고요. 주문 받아. 야, 주문 받아. 이렇게 그 청년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마침 문을 닫을 시간이었거든. 밤 11시 50분이니까. 그래서 이지혜 양이 영업 끝났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청년은 신경질적으로 테이블을 팍 차고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쌍욕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일! 그러더니 흉기를 꺼내요. 그리고 이 양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이 양을 살해합니다. 이 양은 가게 안에 있는 방으로 도망갔던 걸로 보여요. 하지만 이 청년은 방 안으로 쫓아 들어가 마구 흉기를 휘두른 것 같아요. 잠시 후 가게에 돌아온 이 양의 할머니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손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목 부분에 치명상을 입었고요. 이 양은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40분이 지났어요. 또 한 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밤 12시 30분 신암동의 한 교회 사택 입구에서 60대 여성이 피살된 채 발견된 거예요. 이 60대 여성은요,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던 김필순 할머니셨어요. 김 씨는 온몸에 흉기가 찔린 채 쓰러져 있었는데요. 사택 관리인한테 발견됐을 때는 이미 사망하시고 난 후였다고 합니다. 신암동 일대에서, 대구 신암동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의문의 연쇄살인 사건에 경찰들은 이제 초비상에 걸렸죠. 새 사건은 주부, 여고생,
60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행이었지만 피해자 모두가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성폭행 흔적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예리한 흉기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점, 그리고 수차례 흉기로 찔렸다는 점. 공통점이죠. 그러나 범인의 윤곽이나 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어요. 그가 훔친 피해자들의 이제 현금이 액수가 너무 작았어. 게다가 죽은 사람들 중에는 금품의 피해가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돈을 노리고 이제 강도를 하다가 살인이 됐다. 뭐 이런 류의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기에도 좀 석연찮은 점이 있었죠. 경찰은요, 목격자를 찾는 동시에 그 일대의 동일 전과자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22일 밤 10시 15분쯤 시남 5동의 한 가정집에서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그 피살자는 그 집에 새들어 살던 남자 미용사 27세 김병주 씨였어요. 김 씨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김 씨가 일하던 미용실의 원장님이셨고요. 그는 20일부터 김 씨가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아서 찾아와 봤더니 피투성이 상태로 죽어 있었다고 진술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혈액 응고 상태나 사체 상태를 분석을 했죠. 근데 김 씨는 이미 20일 날 회사를 결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20일 날 회사를 나오지 않은 그날 죽었던 걸로 판정이 났어요. 충격적인 건 김 씨의 온몸에 흉기로 인한 상처가 있었고, 심지어 두 눈까지 상처가 있었대요. 빼곡히. 이렇게 되면 이 일대에 무려 이제 4번째 살인이 일어난 거잖아요. 경찰은 범행 순법을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이제 참혹해졌다는 걸 생각한 거야. 이건 이제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는 거야. 금품도 안 없어졌지. 날이 갈수록 더 잔혹해지지. 그래서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꿨어요. 얘는 강도가 아니야. 원한이 있나 보다. 아니고선 이렇게 너무 잔혹하게 죽일 이유가 없어. 그렇게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제 수사를 또 시작했어요. 더욱이 그 피살자인 김 씨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사실에 주목한 경찰은 치정살인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김 씨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에 들어갔죠. 근데 특이한 건 있잖아요. 김 씨가 살해된 곳은요, 앞서 여고생이 살해된 분식집이랑은 5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요, 동일 범행일 가능성에 크게 비중을 두질 않았어요. 반경 2km 이내에 대구 동구 신암동 일대에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초동 수사를 한 거예요. 경찰의 치명적인 실수였죠. 특히 20일 밤부터 새벽에 발생한 3건의 사건은요, 모두 지척거리에서 1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동일범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는데, 아예 각 사건 각각으로 나눠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조기에 해결이 못 되고 있었다고 굉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갈수록 신암동 주민들은 불안감에 공포에 떨기 시작했고요. 대구지방경찰청이랑 관할 경찰서에는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어요. 경찰 수사력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점점 더 높아졌어요. 왜 한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 왜 못 잡냐? 이래서 불안해서 여기 살겠냐? 경찰은 월급 받아서 뭐 하는 거냐? 인근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해가지고요, 당분간 야간 자율학습도 중단시켰어요.
이쯤 되자, 그렇게 이쯤이 돼야 경찰들이 비상이 걸리죠. 수사에 진전이 없자 당담자들이 책임을 지고 줄줄이 잘렸어요. 그 대구 경찰청은 23일 잇따른 살인사건의 책임을 물어 동부경찰서 형사과장과 방범계장을 쥐기 해제시켜요. 그리고 동구 시남 3동, 4동, 5동 파출소장들을 모조리 경질시켰어요. 다급해진 대구 지방경찰청은요, 2월 24일 급기야 통합수사본부를 발족하고요, 집중수사에 들어가요. 당시 구성된 통합수사본부에는 무려 159명의 형사가 투입됐고요. 이 사건에 대한 전담반이 꾸려졌어요. 그리고 전 경찰력을 동원해 동구 일대에 대해 집중 탐문 수사와 특별 방범 활동이 시작돼요. 하지만 대구의 동구는요, 공항이 있어요. 대구공항이 있고, 그리고 터미널도 있어요. 그리고 기차역도 있어. 면적도 뒷다 넓어. 그래서 탐문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죠. 또 지리적 특성상 외지인에 의한 범죄일 수도 있어. 여행성 범죄?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터미널에서 못 버스 타고 간 거야, 딴 데로. 그럴 가능성도 영 배제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수사팀은 4건의 사건을 분석하고 동일인에 의한 범행이라는 걸 이제야 결론을 짓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던 수사팀은요, 범행 시간대마다 현장 인근에서 목격됐다는 20대 초중반의 남자에 주목하게 돼요. 수사팀은요, 그 20대 초중반의 남자를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몽타주를 배포하고요, 수사망을 좁혀나갑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신암동 일대에 집중 탐문 수사를 진행하던 수사팀은 몽타주와 생김새가 유사한 데다가 특정 거주지가 없이 신암동 일대 당구장 등을 전전하는 수상한 청년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요. 수사팀의 레이더에 포착된 인물은 특수절도 등 3차례의 전과를 갖고 있던 이승수, 당시 나이 꼴랑 21살짜리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였어요. 이 새끼. 그리고 27일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발자국 등을 토대로 이 씨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 새끼를 추궁해요. 그리고 이 새끼는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해요.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이 씨의 범행은 이렇습니다. 첫 사건이 발생한 2월 10일 오전 10시 30분경요. 금품을 훔치기 위해서 유라동의 가정집에 침입해요. 그리고 이승수 이 새끼는요, 집안을 막 뒤져요. 그러다가 김씨 그 아줌마한테 발각된 거야. 30대 4살짜리 아들을 준 아줌마한테 걸린 거야. 그래서 흉기로 김씨를 살해해요. 도망가도 될 텐데. 그리고 열흘 후인 20일 밤 11시경에 대구역 지하도에서 미용사 김씨를 우연히 만나요. 그 동성애자요. 우연히 어떻게 마주쳐가지고 술을 한 잔 같이 해요. 그리고 그 김씨의 집으로 따라가요. 그런데 그 동성애자였던 그 김씨가 자기의 몸을 더듬으며 성관계를 요구했다네요. 그래서 주처 없이 그 김씨의 집 주방으로 가서 식도를 꺼내와서 김씨를 마구 찔러 살해했대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요. 김씨를 살해한 후에요, 허기를 느꼈대. 미친놈이지. 여러분, 21살짜리 대가리에 피도 안 마린 관종 새끼가 그 술을 한 잔 먹고 지나가던 그냥 김씨랑 뭐 어떻게 동성애자니까 좀 어떻게 스파크하게 켰겠지.
얘는 뭐 어디 뭐 집에 갈 데도 없고 당구장 전전하면서 있는데 술 한잔 사주겠대. 오케이. 그리고 또 집에 재워주겠대. 오케이. 갔지. 근데 이게 웬일? 날 성폭행하려 그러네? 어? 그래서 죽여버렸어. 이게 뭐야, 내가 기집애 다니는데 남자 새끼가 왜 날 놓쳐? 이 썩을놈의 새끼하고 다 쑤셔 죽여버렸어. 그러고는 나왔어. 근데 배가 고파. 아까 안주를 잘 먹었나봐. 이게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이 새끼는 그 살해를 하고 난 후에 나와서 허기를 느껴가지고 김씨 집 앞에서 한 50m 정도 떨어진 분식집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당시 식당을 지키고 있던 여고생이 얘기했죠. 영어 끝났는데요. 아저씨 영어 끝났는데요. 그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좀 퉁명스럽게 말했겠죠. 이 늦은 밤에 들어와가지고 야 주문 받아라 이러는데 아저씨 영어 끝났는데요. 할 수 있지. 내가 근데 우리 집인데. 근데 이 새끼가 아까 살해했던 그 흥분도 안 가라앉았고 퉁명스럽게 말하니까 날 무시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죽였어. 좀 전에 살인을 하고 20분이 채 안 지난 상태에 일어난 살인, 또 하나의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2명을 죽여보더니 미쳤나봐요, 여러분. 여고생까지 살해한 이 씨는요, 이 씨라고 하기도 뭐하다. 이 새끼는요, 40분 후인 12시 30분경에 신암 산동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왜? 몰라, 어슬렁거렸어. 그리고 때마침 새벽 기도를 가는 김 씨를 발견한 거야. 이 새끼는 김 씨의 가방을 뺏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새벽 기도를 가던 그 65살의 그 김 씨가 반항을 했지. 그랬다고 죽여버렸어요. 꼴랑 1시간 동안 3명을 거침없이 이유 없이 쑤셔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이 새끼 뭐하는 새끼인가 싶은데요. 이승수 이름마저 거지같은 이 새끼는요. 이승수 이 새끼 자음이 똑같네. 아버지는 막노동,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고 계셨고요. 그의 청소년기는 평탄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15세 때 이미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대요. 싹소노란 새끼. 그리고 대구의 한 공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요. 17살 때 또다시 특수절도로 구속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말해요. 그 이후에도 뭔 이렇게 범죄의 유혹을 참아내지 못했는지 이 씨는 96년 1월에 야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상태였어요. 살인사건을 일으킬 때도 집행유예 상태였다니까? 그리고 이 새끼는 한때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는데 금방 관뒀어요. 이런 애들 끈기가 없지. 그리고 96년 11월에 가출을 했고요. 포항이랑 대구의 만화가게나 당구장 등을 전전하면서 거지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범행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이승수는 4월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 통지를 받은 상태였어요. 이제 곧 난 군인 신분이 돼야 돼. 근데 공익근무요원인데 뭐 그렇게 뭐 찹찹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게 제일 스트레스였대. 이 새끼는요, 첫 번째 범행 이후에 친구 집을 찾아가요. 걔 또라이지? 친구 집을 찾아가서 말이야. 야, 내가 사람을 죽였다? 야, 친구야. 아씨, 나 그냥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집에 들어갔다가 아줌마한테 딱 걸린 거야. 아씨, 그래서 내가 사람 죽였다. 죽여버렸어, 둘 다. 태어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친구를 왜 찾아가요? 정말 믿을만한 친구였을까? 살인인데?
나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야, 이거 내가 그 썼던 가죽장갑인데 이것 좀 버려줘라. 여기 피하고 묻었거든? 이거 좀 버려줄래? 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는요, 경찰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범행 현장 인근인 대구역 주변에 심야 만화방이랑 신암동 일대 당구장 등을 전전하면서 도망갈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경찰이 이 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철통 같은 검문 검색을 했는데 이 새끼가 애잖아. 그런 흉악한 범죄를 지르게는 안 생겼잖아. 솔직히 뭐 살인자가 얼굴에 살인자라고 써놓겠냐마는. 근데 한 번도 검문을 받질 않았대요. 통과. 옆에 지나가던 아저씨는 불식 검문을 하면서 얘는 그냥 맨날 보내줬대. 걸릴 일이 없었대. 그러니까 도망갈 이유도 못 찾았던 거지. 이승수 이 새끼가 직접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11월 중순에 가출을 해서 용돈이 떨어졌었대. 용돈이 궁했대요. 그리고 먹고 놀 돈이 없었대. 유흥비를 마련하려는 이유였대요. 그런데 이 새끼 말이랑 좀 추사했던 결과랑 좀 달라. 이렇게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이승수 이 새끼가 살인을 4명이나 했어요. 4명이나 죽여버리고 이 새끼가 손에 쥔 돈은 꼴랑 15만 원이었어요. 그나마 첫 번째 살해에서 그 집에 들어가서 뒤적거려서 7만 원이 제일 많은 수익이었어요. 전체 금액의 반쯤 되니까. 그럼 가출은 왜 했냐? 넌 집도 절도 없냐? 물었더니 가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새끼는 4월에 군대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었대. 낮에 돌아다니고 집에서 자지. 그렇게 담담히 말했대요. 특히 그는 입영영장을 받자마자 기분이 너무 나빴대. 그 우울하고 너무 기분이 나쁘고 왜 내가 군대를 가야 하나 막 이런 생각에 과도를 하나 샀다네요. 과도를 가지고 거리를 배회했대요. 그게 입영영장 받아서 우울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 새끼도 아까 그 새끼랑 비슷한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한 번 죽인 뒤로는 나도 모르게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아 나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진술합니다. (1997년 2월)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있었던 연쇄살인 사건이고요. 범인의 어린 나이는 열나마나 보일 수 있는데 21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입영영장이 나서 기분이 더러웠대. 돌아다니고 싶어서 집을 나왔대. 근데 PC방 갈 돈도 없더래. 그래서 집을 털다가 걸려서 사람 죽였대. 한 번 죽여보고 나니까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죽여도 되겠다 싶더래. 그래서 4명의 무고한 목숨을 뺏어갔어요.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범인 이승수는요, 사형 선고를 받고 현재도 복역 중이에요. 사형은 도대체 언제 시키나? 밝음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런데 인터넷상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 많이. 사진도 이게 다고요. 좀 찝찝해. 제가 사는 곳 근처에서 일어났던 일을 또 전혀 저는 이런 사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도 이렇게 묻혀져 있던 사건이 있었다는 게 한 번 더 소름 돋습니다. 찾아보면 아마 더 나오겠죠? 얼른 사형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기도 아까워. 이상 대구 연쇄살인범
이 승수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어요.